엄마 솔직히 말할게. 친구들이 엄마가 청소 일 한다는 거 알까봐 부끄러워. 26살 의대생 박지우는 홀어머니가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한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6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묵묵히 병원으로 향하는 어머니. 김영숙을 바라보며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함을 느끼면서도 말이에요. 괜찮아. 지우나 엄마는 내가 의사가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렇게 참고 견뎌온 영숙이었지만 지훈의 졸업식 날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선생님 여기 계세요. 갑자기 졸업식장에 나타난 20여 명의 의료진들이 영숙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대거 몰려와 그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 이게 뭐야? 충격에 빠진 지훈 앞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단순한 청소부라고 생각했던 어머니에게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식장이 웅장한 음악 소리와 함께 떠들썩했습니다. 6년간의 긴 여정을 마친 졸업생들이 하나둘씩 무대에 올라 졸업장을 받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유독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 나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지훈이었어요. 26살의 그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의사가 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박지훈이라고 하자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다른 학부모들이 화려한 정장 차림으로 자녀들을 응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맨 뒤쪽 구석진 자리에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김영숙이었죠. 52살의 영숙은 몇 년 전에 산 낡은 코트를 입고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모든 기억들이 한순간에 밀려왔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던 수많은 날들, 손이 트도록 청소를 했던 시간들, 그리고 아들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일상들이 말이에요. 특히 지훈이가 같은 병원에서 실습할 때마다 마주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조심했는지 그 긴장감까지도 떠올랐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 중년 여성이 영숙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드님이 의대를 졸업하시는군요.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님도 혹시 의료계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그 여성의 질문에 영숙은 잠깐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청소일 하는 사람이에요. 영숙의 대답에 그 여성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졸업식장 뒤편에서 한 사람이 영숙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서간호 부장이었습니다. 55살의 서간호 부장은 대학병원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죠. 그는 영숙을 알아보고는 얼른 다가가려 했지만 영숙이 조용히 손사래를 치며 말리는 모습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영숙 씨 정말 여기 계시는군요. 서간호 부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이 아드님 졸업식이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젓더니 쉿소리를 냈습니다. 부장님, 저 좀 모른 척 해주세요. 아직 지훈이가 제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서간호 부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영숙 씨가 누군지 왜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영숙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다시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지훈이 졸업장을 받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졸업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친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느라 바빴어요. 영숙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간호 부장이 다시 다가와서 말을 걸어왔어요. 영숙 씨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아드님한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서간호 부장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영숙 씨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병원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말이에요. 영숙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장님,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청소하는 아줌마예요. 지훈이한테는 그게 더 편할 거예요. 서간호 부장은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그저 안타까운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때 지훈이 친구들과 함께 영숙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얼른 고개를 돌리며 서간호 부장에게 속삭였어요. 부장님, 빨리 가세요. 지훈이가 봐요. 서간호 부장은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렸지만 뒤를 돌아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구나. 지훈이 영숙에게 다가오더니 말했어요. 왜 이렇게 뒤에 앉아 있어? 앞자리도 많이 비어 있었는데. 영숙은 괜찮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가 더 편해. 지훈아, 정말 축하한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의사가 됐구나. 지훈의 친구들이 영숙을 보며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지훈이 어머님. 지훈이가 항상 어머님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 말에 지훈이 살짝 부끄러워하며 친구들을 말렸습니다. 야, 그만해. 하지만 친구 중 한 명이 계속 물었어요. 어머님은 어떤 일 하세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병원에서 일하셔. 그냥 관리 업무 하시는 거야. 영숙은 아들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친구 중 한 명이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간호사세요? 의료진이세요? 지훈이 급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냥 청소관리 그런 일이야.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일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친구들 중 한 명이 제안했어요. 가족사진 찍어드릴게요. 지훈과 영숙이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표정은 밝지 못했어요. 아들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거든요.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친구들이 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과 영숙도 졸업식장을 나섰어요. 지훈이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친구들이랑 축하 모임 있어서 늦을 것 같아. 혼자 집에 가서 쉬고 있어. 영숙은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을 느꼈어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날인데 아들과 함께 보낼 수 없다는 것이 아쉬웠거든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지훈아,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다 와.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지훈이 택시를 잡아주고 영숙을 태워보냈습니다. 택시 안에서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6년간의 모든 일들이 마치 영화처럼 지나갔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던 길, 몰래 눈물을 흘렸던 수많은 밤들, 그리고 오늘 아들이 보여준 차가운 반응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6년 전 3월의 어느 날,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 통지서였어요. 지훈이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혼자서 그 기쁜 소식을 확인한 것이었죠. 합격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우리 지훈이가 의대에 합격했구나. 영숙은 혼자 중얼거리며 기뻐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깐, 곧 현실적인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의대 등록금이 1년에 얼마나 될까? 생활비는 또 얼마나 될까? 6년 동안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 문이 열리며 지훈이 들어왔어요. 엄마 나왔어. 지훈이 거실로 들어오더니 탁자 위에 놓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합격 통지서야? 영숙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지훈아 축하한다. 합격했어. 정말요? 지훈이 봉투를 집어들고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합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엄마 정말 합격했어요. 지훈이 영숙을 끌어안으며 기뻐했어요. 하지만 영숙의 마음 한편에는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오빠 박만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지훈이가 의대에 합격했어. 박만수는 처음에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곧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수가 의대 등록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1년에 1,000만 원도 넘어 6년 동안이면 몇 천만 원이야. 영숙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빠 말이 맞아. 그래도 지훈이 꿈이니까 어떻게든 해봐야지. 하지만 박만수는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영수가 정신 차려 그 돈으로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리는 게 낫지 않겠어? 의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오빠 말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영숙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섞여 있었어요. 지훈이가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 나는 아들 꿈을 포기시킬 수 없어. 박만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영수가 현실을 봐 홀어머니가 그 큰 돈을 어떻게 감당해?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지훈이한테 포기하라고 해야 하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지훈이 꿈을 포기시킬 수는 없어.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신문을 펼쳐 구인 광고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식당 아르바이트, 청소업체, 간병인 모집 등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것도 의대 등록금을 감당할 만큼 충분한 수입을 보장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며칠 후 박만수가 직접 영숙의 집을 찾아왔어요. 영숙아, 내가 계산해봤는데 정말 무리야. 등록금만 6천만 원, 생활비까지 합치면 억대야. 박만수는 테이블 위에 계산한 종이를 펼쳐 보이며 설득했습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다른 과로 바꾸는 게 어때? 오빠 그만해. 영숙이 화를 내며 일어났어요. 나는 지훈이 엄마야. 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포기시킬 수는 없다고. 박만수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수가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무리하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그때 지훈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삼촌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박만수는 지훈을 보더니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지훈아, 의대 말고 다른 과는 생각해 본 적 없어? 등록금이 너무 비싸거든. 지훈이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영숙을 바라봤어요. 엄마 무슨 말이에요? 영숙은 박만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그런 말하지 마. 지훈이 앞에서. 지훈아, 너는 신경 쓰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하지만 지훈도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정말 감당할 수 있어요? 나 다른 과로 바꿔도 돼요. 그 말에 영숙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훈아, 그런 말하지 마. 엄마가 죽어도 너 의대 보낼 거야. 박만수는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영수가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봐. 그리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지훈이 영숙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나 다른 길도 생각해 볼게요. 영숙은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를 믿어. 어떻게든 해낼 거야. 너는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해. 그날 밤 영숙은 또다시 밤새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 많은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해야 할까? 하지만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지훈이가 다닐 병원에서 일하게 될 경우였습니다. 만약 지훈이 친구들이 엄마가 청소 일하는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아이가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하지만 다른 곳보다 급여 조건이 좋은 것도 사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무슨 일이든 상관없어. 지훈이 꿈을 포기시킬 수는 없어. 영숙은 신문의 구인 광고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때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청소원 모집이라는 광고였어요. 대학병원이라. 영숙은 그 광고를 유심히 봤습니다. 지훈이가 다닐 대학교 병원이었어요. 혹시 지훈이랑 마주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월급이 다른 곳보다 좀 더 좋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지훈이가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이 엄마가 청소 일하는 걸 보면 지훈이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걱정이 밤새 영숙을 괴롭혔습니다. 영숙은 망설이다가 전화번호를 적어두었어요. 며칠 후 영숙은 용기를 내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청소원 모집 광고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면접은 언제 보나요? 상대방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오시면 됩니다. 이력서 지참해 오세요. 영숙은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20년간 간호사로 일했던 자신이 이제 청소원으로 일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지훈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지훈이가 의사가 되는 게 내 꿈이야. 무슨 일이든 해내고 말 거야. 다만 지훈이와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어. 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일은 없어야지. 면접 당일 영숙은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입고 대학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건물이 유난히 커 보였어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이곳에서 일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면접장에는 영숙 말고도 여러 명의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잠깐 후 최청소 팀장이 나타났습니다. 50살 중반의 최 팀장은 인자한 인상의 소유자였어요. 안녕하세요. 면접 보러 오신 분들이죠? 한 분씩 들어오시면 됩니다. 영숙의 차례가 되어 면접실로 들어갔어요. 김영숙 씨 맞으시죠? 최 팀장이 이력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간호사로 20년간 일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왜 청소 일을 하시려고 하세요? 영숙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사정이 있어서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 팀장은 영숙의 나이를 걱정했어요. 52살인데 청소 일이 생각보다 힘든 일이에요. 새벽 5시에 출근해야 하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라서요. 며칠 후 영숙에게 합격 통지가 왔어요. 드디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첫 출근 날 영숙은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어색했어요. 20년간 하얀 간호복을 입어오다가 이제는 청소복을 입게 될 줄이야. 병원에 도착하니 최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부터 김영숙 씨와 함께 일하게 될 거예요.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최 팀장은 영숙을 다른 청소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새로 오신 김영숙 씨예요. 잘 도와주세요. 영숙의 첫 번째 업무는 입원병동 청소였어요. 다행히 지훈이가 주로 실습하는 외래진료부와는 건물이 달랐습니다. 걸레질을 하며 복도를 닦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때 복도로 의사 한 명이 급하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바로 이 교수였습니다. 이 교수는 45살의 외과 교수로
병원에서도 까다롭기로 유명했어요. 야, 청소 제대로 해. 여기가 어딘 줄 알아? 환자들이 다니는 곳인데. 이게 뭐야? 이 교수가 영숙이 막 닦은 바닥을 가리키며 화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처음이라 서툴렀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어요. 20년간 이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는데 이제는 청소부 취급을 받다니.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제대로 해. 이 교수가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가버렸어요. 영숙은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지훈이를 생각하니 견딜 수 있었어요. 지훈이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점심시간이 되어 영숙은 직원 식당에 갔습니다. 다른 청소원들과 함께 앉아 밥을 먹는데 어색했어요. 예전에는 간호사들과 함께 앉아 환자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했는데 이제는 청소일 이야기만 나누게 되었거든요. 영숙 씨는 왜 이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 때문이에요. 영숙이 솔직하게 대답하자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런 거구나. 요즘 대학 등록금이 비싸서 다들 힘들어해요. 오후에는 중환자실 청소를 맡았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니 예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20년 전 이곳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시절이 말이에요. 그때는 환자들을 돌보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바닥을 닦고 있다니. 하지만 영숙은 최선을 다해 청소했습니다. 환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았어요. 혹시 지훈이가 이곳에서 실습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그때 간호사 한 명이 영숙에게 다가왔어요. 청소하시는 분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오늘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이 첫날이에요. 영숙이 대답하자 그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중환자실 청소는 좀 까다로운데 괜찮으실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숙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예전에 간호사 일을 했었거든요. 이런 환경은 익숙해요. 그 말에 간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의료진이셨구나. 왜 청소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사정이 있어서요. 영숙이 애매하게 답하자 간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일하시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의료진 출신이시면 우리 입장도 잘 이해하실 거고요. 첫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영숙은 온몸이 아팠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하지만 월급을 생각하니 견딜만 했어요. 이 정도면 지훈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지훈이 집에 돌아와서 물었어요. 엄마, 새로운 일은 어때요? 많이 힘들어요? 영숙은 괜찮다며 웃어넘겼습니다. 아니야, 그냥 관리 업무라서 괜찮아.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사실은 온몸이 아팠지만 지훈이한테는 말할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영숙은 병원 일에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항상 조심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바로 지훈이와 마주치지 않는 것이었죠. 영숙은 지훈이의 실습 스케줄을 미리 파악해서 그 시간대와 장소를 피해 청소 일정을 짰습니다. 대학병원이 여러 건물로 나뉘어 있어서 다행히 동선이 겹칠 일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항상 긴장해야 했어요. 어느 날 복도를 청소하던 중 의대생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실습 어땠어? 교수님이 정말 까다로우시더라. 영숙은 혹시 지훈이 목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지만 다행히 지훈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마주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항상 긴장해야 했습니다. 만약 지훈이가 자신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런 걱정들이 영숙의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특히 지훈이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마주치는 것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아이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당황하고 부끄러워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영숙이 병원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어느 날 밤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간 청소를 마치고 돌아가려던 영숙은 병원 계단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어요. 누군가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보니 젊은 의사 한 명이 계단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바로 김민준 인턴이었습니다. 28살의 민준은 1년차 인턴으로 매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괜찮으세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뭔가 힘든 일이 있나요? 민준이 고개를 들어 영숙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청소하시는 분이시군요. 죄송해요. 길을 막고 있어서. 영숙은 민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괜찮아요. 저도 쉬어가는 참이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파서요. 민주는 영숙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열렸어요. 사실 저 인턴 1년 차인데 정말 어려워요. 환자 차트 보는 것도 어렵고 처방전 쓰는 것도 무서워요. 실수할까봐 항상 불안해요. 영숙은 민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만해요. 저도 예전에 간호사 일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봤어요. 정말요? 간호사셨어요? 그럼 의료진이셨구나. 20년 정도 했었어요. 영숙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CPX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시죠? 환자와 대화하는 게 제일 어려우시죠? 민준이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인턴 1년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그때 간호사들 도우면서 많이 봤어요. 환자분들은 의사 선생님의 실력보다 마음을 먼저 봐요.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정말 그럴까요? 민준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항상 실수할까봐 무서워서 환자분들과 제대로 대화도 못해요. 영숙이 민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들도 선생님이 신규라는 걸 알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정말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마음이 전달되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이후로 민주는 종종 영숙을 찾아와 의료진으로서의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영숙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차트 작성하는 요령부터 환자와 대화하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었어요. 며칠 후에는 다른 간호사도 영숙을 찾아왔습니다. 박수영이라는 신규 간호사였어요. 25살의 수영은 밝은 성격이었지만 실수가 잦아서 자신감을 잃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시간 되세요? 수영이 영숙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민준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간호사 경력이 있으시다면서요.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요? 영숙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링거 주사를 자꾸 실패해요. 어제도 환자분 혈관을 못 찾아서 3번이나 찔렀어요.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밤새 잠도 못 잤어요. 영숙은 수영의 손을 보며 말했어요. 손이 너무 긴장해서 떨리고 있어요. 저도 신규 때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나아져요. 영숙은 수영에게 혈관을 찾는 요령과 주사 놓는 기술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환자분의 팔을 만져보면서 혈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해보세요. 며칠간 영숙의 조언을 따라 연습한 수영은 눈에 띄게 실력이 늘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오늘은 한 번에 성공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수영이 기뻐하며 영숙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영숙의 도움을 받은 의료진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응급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들도 영숙을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법이나 중증 환자 간병 요령 같은 것들이었죠. 영숙은 야근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몰래 도시락을 준비해 오기도 했어요. 집에서 만든 김밥이나 따뜻한 국물을 텀블러에 담아와서 힘들어하는 의료진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안 되는데요. 민준이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저희가 뭔가 보답을 해야 할 텐데. 영숙은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전 제 모습이 생각나서요. 점차 의료진들 사이에서 영숙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의학 지식이 풍부한 청소 아주머니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항상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지훈이 이런 소문을 들을까봐 걱정되었거든요. 그런데 3학년이 된 지훈이 어느 날 집에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 병원에 신기한 분이 계시다더라고. 영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떤 분인데? 청소하시는 분인데 의학 지식이 엄청나다더라고. 간호사 출신이래. 영숙은 애써 태어난 척 물었어요. 그런 분이 계시는구나. 이름이 뭔데? 김영숙 씨라더라. 지훈이 대답하자 영숙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훈은 별로 관심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뭐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지만.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히 지훈이는 자신과 연결지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4학년이 되어서도 지훈은 가끔씩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청소 아주머니 정말 대단하다더라고. 의료진들한테 인기가 엄청나대.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어머니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수영이 영숙에게 궁금한 걸 물었어요. 선생님, 왜 간호사 일을 그만두셨어요? 이렇게 실력도 좋으시고 경험도 많으신데. 영숙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가정 사정이 있어서요. 아들을 키우느라 잠깐 쉬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다시 시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다시 하시면 되잖아요. 수영이 말했어요. 실력이 이렇게 좋으신데 간호부에서 모실걸요. 영숙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좀 늦었어요. 그냥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만족해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5학년이 된 지훈이 집에서 또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그 김영숙 아주머니 정말 존경받고 계시다더라고. 의료진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른대. 영숙은 뜨끔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어요. 그렇구나,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한번 뵙고 싶은데 워낙 바쁘시다더라고. 그런 분이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그 말에 영숙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아들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지만 동시에 현실에서는 자신의 일을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이 더욱 아팠습니다. 영숙이 병원에서 일한 지 3년이 지났을 무렵 지훈이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다고 연락했습니다. 한소희라는 같은 의대 동기였어요. 25살의 소희는 집안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영숙은 설레는 마음으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옆에 있던 여자를 소개했어요. 이 사람이 한소희야, 소희야, 우리 엄마. 안녕하세요, 어머님. 소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지훈이가 어머님 이야기 많이 해줘서 뵙고 싶었어요. 영숙도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어요. 어머, 정말 예쁘구나. 지훈이가 복이 많네.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소희가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은 어떤 일 하세요? 지훈이 잠깐 굳어지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병원에서 일해 관리 업무 하시는 거야. 소희가 관심 있게 다시 물었어요. 혹시 간호사세요? 의료진이세요? 영숙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청소 관리 그런 일이야.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이 자신의 일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듣는 순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웃어넘겼어요. 그래, 그냥 병원에서 청소 관리 일하는 거야. 소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표정에서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영숙은 얼른 화제를 돌리려고 했습니다. 배고프지? 지훈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준비했어. 많이 먹어. 식사 중에 소희가 지훈에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대학병원 원장실에서 일하셔. 아빠는 개업이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의료계가 친숙했어. 영숙은 그 말을 들으며 괜히 위축되었어요. 지훈이도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얼른 말을 바꿨습니다. 소희야, 엄마가 만든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 먹어봐. 하지만 영숙은 이미 상처를 받은 상태였어요.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소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지훈이 영숙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소희 앞에서는 병원 일 이야기 너무 자세히 하지 마. 괜히 복잡해져. 왜 그런 말을 하니? 영숙이 상처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훈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 친구들이 엄마가 청소 일한다는 거 알까봐 부끄러워. 그 말에 영숙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지훈아, 엄마는 너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의대 다닐 수 있게 하려고. 지훈이 급하게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목소리 좀 낮춰. 소희가 들어. 영숙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막혀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소희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어머님,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지훈과 소희가 집을 나간 후 영숙은 혼자 주방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서 병원에 나가고 온갖 힘든 일을 견뎌온 이유가 바로 지훈이었는데 그 지훈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니. 며칠 후 지훈이 또다시 상처를 주는 말을 했어요. 엄마, 다른 일 좀 알아보면 안 돼요? 영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지금 일이 뭐가 불만이야? 솔직히 말할게요. 지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 병원에서 청소 일하는 거 친구들한테 알려지는 게 부담스러워요. 좀 더 괜찮은 일 찾아보면 안 될까요? 영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괜찮은 일이라니.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하는 일이 그렇게 부끄러워? 지훈이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어요. 부끄럽다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들 시선이 부담스럽다고요. 그럼 엄마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영숙이 물었습니다. 지훈이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그냥 일반 회사 사무직이나 아니면 좀 더 체면 있는 일 있잖아요. 체면 있는 일. 영숙이 허탈하게 웃었어요. 지훈아, 엄마가 50이 넘은 나이에 무슨 사무직을 구하겠어? 현실을 좀 봐. 지훈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계속 그 일만 할 거예요? 저도 곧 의대 졸업하는데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훈아, 엄마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알아? 내가 의대 다닐 수 있게 하려고 6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서 남들 눈치 보면서 일한 거야. 지훈이 잠깐 말이 막혔지만 곧 자신의 입장을 고집했어요. 그래도 이제는 좀 바꿔보세요. 제가 곧 졸업하면 레지던트 월급도 나올 거고 그러면 엄마가 그런 힘든 일 안 해도 돼요. 영숙은 지훈의 말에 더욱 상처받았어요.
힘든 일이라니.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한테는 힘든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청소일이 왜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너는 몰라. 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그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는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너는 전혀 몰라. 지우는 영숙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청소하시면서 누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우는 정작 자신이 들었던 소문들을 어머니와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숙이라는 이름도 같고 간호사 출신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설마 자신의 어머니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엄마는 그냥 청소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6년 동안의 모든 노력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아들을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견뎌온 시간들이 아들에게는 그저 부끄러운 일이었다니. 더욱 마음 아픈 것은 지훈이 병원에서 자신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면서도 전혀 연결지어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아들에게 자신은 정말 그냥 청소만 하는 사람일 뿐이었던 거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지훈이 졸업할 때까지는 버텨야 했습니다. 비록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하더라도 말이에요. 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지훈이만 무사히 졸업하면 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언젠가 지훈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후회할지 걱정되기도 했어요. 지훈의 졸업식을 이틀 앞두고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나왔습니다. 마지막 청소를 정성스럽게 하고 싶었거든요. 6년 동안 자신이 일했던 이 병원에서의 마지막 며칠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최 팀장이 영숙을 보더니 반가워했어요. 영숙 씨 오늘 일찍 나왔네요. 그런데 며칠 후면 아드님 졸업식이죠? 정말 축하해요. 드디어 의사가 되는구나. 고마워요, 팀장님. 영숙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6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지훈이가 제가 여기서 일한다는 걸 몰라요. 최 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도 모른다고요? 어떻게 6년 동안 숨길 수 있었어요? 영숙이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부끄러워할까 봐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도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최 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영숙 씨가 여기서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의료진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아드님이 알면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그날 오후 민준이 영숙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며칠 후가 아드님 졸업식이라고 들었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저희가 뭔가 축하 인사라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숙이 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지훈이가 아직 제가 여기서 일한다는 걸 몰라요. 혹시라도 알게 되면 안 되거든요. 민준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선생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셨는데 아드님이 알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가 부담스러워해요. 엄마가 청소이라는 걸 부끄러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하지만 민준의 표정에는 뭔가 계획이 있는 듯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런 분이 숨어서 일하시는 게 말이 되나? 아드님이 진실을 알아야 해. 그날 저녁 영숙은 집에서 지훈의 졸업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정장을 새로 사지는 못하고 예전에 입던 옷을 꺼내어 다림질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6년 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어요. 지훈이 집에 돌아와서 말했어요. 엄마 졸업식 때 너무 앞자리에 앉지 마요. 뒤쪽에 조용히 앉아 계세요.
영숙의 마음이 또다시 아팠습니다. 알겠어. 지훈아,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있을게. 그런데 그때 영숙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선생님, 내일 동료들과 상의해서 결정할 일이 있어요. 꼭 확인해 주세요. 영숙은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지금은 지훈이 앞이라 답장하지 못했어요. 다음날 영숙이 병원에 나가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의료진들이 많이 보였고 뭔가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영이 영숙을 보더니 다가왔어요. 선생님, 오늘 일찍 퇴근하세요. 민준 선생님이 오늘 저희가 특별한 일이 있다고 했어요. 영숙이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 했지만 수영이 미소만 지으며 비밀이라고 했어요. 점심시간에 민준이 다른 의료진들과 함께 모여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영숙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별말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서간호 부장이 영숙을 찾아왔어요. 영숙 씨, 내일이 아드님 졸업식이죠? 정말 축하해요. 그런데 혹시 졸업식장이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왜요? 영숙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냥 나중에 축하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서간호 부장이 애매하게 답했어요. 영숙은 의심스러웠지만 졸업식장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커져갔어요.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그날 오후 정병 원장이 영숙을 불렀습니다. 김영숙 간호사, 잠깐 시간 있나요? 네, 원장님. 영숙이 긴장하며 대답했어요. 내일 아드님 졸업식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축하합니다. 정병 원장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6년 동안 우리 병원에서 정말 귀중한 일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영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혹시 아드님이 어머님이 여기서 일하신다는 걸 아나요? 아니요, 아직 모릅니다. 영숙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정병 원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집에 돌아온 영숙은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어요. 오랜만에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6년 전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그래도 아들의 졸업식이니까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지훈이 먼저 졸업식장으로 떠났고 영숙은 조금 늦게 출발했습니다. 혹시 지훈이와 함께 가다가 친구들을 만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택시 안에서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이 순간이 왔구나. 졸업식장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영숙은 지훈이 말한 대로 맨 뒤쪽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주변을 보니 다른 학부모들은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영숙은 괜히 위축되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옷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훈이가 무사히 졸업하는 게 중요하지. 영숙은 무대를 바라보며 지훈이가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졸업식장 입구 쪽이 조금 소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의료진 같아 보였어요. 영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민준이가 정말로?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냥 다른 졸업생의 가족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졸업식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갑자기 졸업식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20명 정도의 의료진들이 대거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함께였습니다. 저기 선생님 계시나? 민준이 주변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이 어디 계시지? 다른 의료진들도 함께 영숙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졸업식장의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무대에서 졸업장을 받고 있던 지훈도 뒤쪽 소음 때문에
고개를 돌려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은 자신과 관련된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계세요. 수영이 영숙을 발견하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른 의료진들이 모두 영숙 쪽으로 몰려왔습니다. 영숙은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왜 여기에? 왜 이러세요? 민준이 영숙 앞에 서더니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드님 졸업식이라고 하셔서 축하드리러 왔어요. 저희가 이런 자리에 와서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영숙은 급하게 손을 흔들었어요. 안 돼요. 여러분 빨리 돌아가세요. 지훈이가 보면 어떡해요? 하지만 의료진들은 이미 영숙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훈이 무대에서 내려와 뒤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점점 가까워지면서 의료진들이 누군가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중심에 자신의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수영이 영숙의 손을 잡으며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간호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없었으면 진작에 그만뒀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다른 간호사도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도요, 선생님께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셨는지 몰라요.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버틸 수 있었어요. 민준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선생님은 우리에게 진짜 스승이세요. 의학 지식뿐만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간호사 20년 경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지훈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간호사 20년 경력이라니? 설마 저 사람들이 말하는 선생님이 혹시? 지훈이 천천히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서간호 부장도 나타났어요. 영숙 씨 오랜만이에요. 20년 전 함께 중환자실에서 일했던 거 기억해요? 그때도 지금처럼 후배들을 잘 챙겨주셨죠? 정말 훌륭한 선배였어요. 영숙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부장님, 지금 이러시면 안 돼요.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하지만 서간호 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숙 씨, 이제는 아드님이 알아야 해요.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때 정병 원장까지 나타났어요. 52살의 정병 원장은 온화한 인상의 소유자였습니다. 김영숙 간호사 오랜만입니다. 정병 원장이 영숙에게 다가오며 말했어요. 당신의 실력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영숙은 정병 원장을 보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원장님까지 왜 여기에 오셨어요? 이런 자리에 오시면 안 되는데. 정병 원장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우리 병원에 숨은 보석 같은 분의 아드님 졸업식인데 당연히 와야죠. 지훈이 마침내 사람들 사이로 들어와 영숙을 발견했어요. 엄마, 이게 뭐야? 지훈의 목소리는 충격과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엄마를 둘러싸고 있어? 민준이 지훈을 보더니 말했어요. 당신이 혹시 박지훈 학생이세요? 어머님이 박지훈 학생 어머니라고 하셨는데 어머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훈이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왜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그냥 청소 일하시는데. 수영이 지훈의 말에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청소 일이요? 아니에요. 어머님은 간호사 경력 20년의 베테랑이세요. 저희 모두 어머님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정병 원장이 지훈에게 설명했어요. 학생 어머님은 우리 병원에서 6년 동안 정말 귀중한 역할을 하셨어요. 표면적으로는 청소 업무를 맡으셨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의료진들의 멘토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지훈의 눈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정말 간호사였어요? 영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엄마가 숨긴 게 있었어. 민준이 계속 설명했어요. 어머님이 없었으면 저희 중에 의사를 포기한 사람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힘들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실무 경험도 가르쳐 주시고 수영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특히 제가 실수했을 때마다 괜찮다고 위로해 주셨어요.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라고 엄마처럼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다른 의료진이 덧붙였어요. 어머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니까 실력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그 말씀 덕분에 올바른 의료진이 될 수 있었어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럼 엄마는 정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어? 왜 나한테 말 안 해줬어? 영숙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지훈아,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그냥 내가 의사 되는 게 엄마 꿈이었으니까. 지훈이 갑자기 깨달았어요. 그럼 친구들이 말했던 그 김영숙 선생님이 엄마였어? 내가 존경한다고 했던 그분이? 영숙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 영숙에게 다가가 꼭 끌어안았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를 부끄러워했어. 정말 바보 같았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서간호 부장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병원의 숨은 영웅입니다. 6년 동안 묵묵히 젊은 의료진들을 도와주신 분이에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졸업식장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영숙과 지훈은 서로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6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이 마침내 밝혀진 순간이었어요. 지훈이 영숙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부터는 엄마를 세상에서 제일 자랑할 거예요. 한 달이 지난 후 영숙은 간호과장으로 복직하는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정병 원장이 직접 제안한 자리였어요. 6년 동안 보여준 헌신과 실력을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영숙은 새하얀 간호복을 입고 거울을 보며 감개무량했어요. 20년 만에 다시 입는 간호복이구나. 영숙은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은 시간 지훈도 레지던트 첫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제 어머니와 함께 같은 병원에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엄마, 준비됐어요? 지훈이 영숙에게 말했어요. 같이 출근해요. 영숙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훈아, 우리 함께 가자. 어머니와 아들이 나란히 집을 나섰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영숙을 반겨주었습니다. 과장님, 첫 출근 축하드려요. 민준이 밝게 인사하며 다가왔어요. 지훈이, 형도 축하해요.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네요. 고마워, 민준아. 영숙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 너희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 수영도 달려와서 인사했어요. 과장님, 정말 축하해요. 이제 정식으로 선배님이 되셨네요. 앞으로 많이 배우고 싶어요. 영숙은 수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수영아, 너도 정말 많이 늘었더라. 이제는 다른 신규들도 잘 가르쳐줘. 최청소 팀장도 영숙을 찾아왔어요. 영숙 씨, 아니, 이제 과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정말 축하해요. 오후에는 지훈이 첫 회진을 도는 날이었어요. 영숙도 간호과장으로서 회진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나란히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환자분은 어떤 상태인가요? 지훈이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차트를 보며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어제 수술 받으신 분이야.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통증 관리에 신경 써야 해.
지우는 어머니의 전문적인 설명에 감탄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 이런 걸 다 알고 계셨구나. 영숙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20년 경험이 어디 가겠어? 너도 열심히 하면 금방 늘 거야. 환자 병실에 들어가서 지훈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 온 레지던트 박지훈입니다. 환자분이 지훈을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 정말 젊으시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어려도 되나요? 영숙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지도하고 있으니까요. 환자분이 영숙을 보더니 물었어요. 간호사님도 젊어 보이시는데 혹시 모자지간이세요? 네, 맞아요. 영숙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제 아들이에요. 환자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의사 어머니가 간호사시구나. 정말 훌륭한 가족이네요. 그때 소희가 나타났어요. 지훈아, 첫 출근 어때? 소희는 영숙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멋있어요. 저도 어머님처럼 훌륭한 의료진이 되고 싶어요. 소희야, 의사든 간호사든 환자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해. 영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영숙과 지우는 함께 병원 식당에서 식사했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서 당당하게 밥을 먹는 거였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 지훈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엄마랑 같은 병원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서. 영숙은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내가 의사가 된 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앞으로는 엄마를 더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지훈이 다짐하며 말했어요. 엄마처럼 환자 마음을 헤아리는 의사가 될게요. 몇 주 후 영숙은 신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어요. 간호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의료기술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숙이 신규 간호사들에게 말했어요. 환자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가족처럼 돌보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영숙과 지우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지훈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영숙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지훈아, 힘든 게 아니었어.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었으니까 오히려 보람 있었어. 앞으로는 엄마 자랑을 많이 할 거예요. 지훈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친구들한테도 우리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말할 거예요. 영숙의 마음속에는 깊은 만족감과 희망이 가득했어요. 아들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시간들이 결국 가장 소중한 선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숨겨져 있지만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두 사람 모두 확신할 수 있었어요. 6년간의 긴 여정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